심지어 이 상처는 단순한 피부의 손상이 아니라 돼지의 심장에 펌프를 통해 혈액을 순환시키다가 그것을 칼로 찔렀을 때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압력의 피를 단 15초 만에 모두 먹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까 시청자 여러분, 장우재입니다. 항성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 행성의 화학 속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분야에도 굉장히 재밌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접착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들이 최근에 되고 있는가, 이 단순하게 물체를 붙이기만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께 시작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재밌는 게 진드기라는 해충이 있죠. 우리 피를 빨아먹는다거나 간지럽게 한다거나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떼내기가 어려운데, 그럼 도대체 이 진드기가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를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접착제 시작부터 생각해보죠. 접착제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물질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체를 만들 수 있게 된 다음일 것 같지만, 접착제 시작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동굴 벽화 있죠.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비롯해서 소의 모습이나 다른 동물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색으로 그렸던 선사시대의 그림들, 바로 이 그림이 접착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여러 색상의 안료들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 방해가 없는 동굴이라도 어떻게 이것이 수만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느냐, 당시에는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물질들을 안료와 뒤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사용됐던 접착제가 무엇일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나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송진을 비롯한 수액입니다. 누구나 송진이 손에 묻으면 끈적끈적하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물질을 수지라 부르고, 포함된 물질은 수지산, 레진 애시드라고 부르는 물질이 됩니다. 화학적인 구조를 본다 해도 이들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성분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 단 한두 개의 화학적 작용기만 물과 혼합될 수 있는 수소 결합이 가능한 친수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수를 원할 때도 우리들이 송진을 칠해서 물에 젖지 않도록 만드는 걸 떠올릴 수 있겠죠. 또 다른 천연 접착제는 바로 가죽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싶으실 수 있지만, 동물의 가죽을 오랜 시간 끓이게 되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콜라겐이라는 물질들이 녹아 나오면서 접착성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다양한 천연 접착제가 사용되어 왔고,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밀가루라든지 고무, 녹말, 심지어 달걀의 흰자나 아마씨와 같은 천연물에서도 접착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합성 접착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아크릴이나 에폭시, 실리콘, 고무 등 여러 가지 접착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접착제 중에서 유독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하는 접착제가 있죠. 순간 접착제라고 부르는 작은 통에 담겨있는 접착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화학 물질이고요.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물질들로 이루어져서, 이 물질은 아주 빠르게 두 가지 물체를 붙이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신 이후에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아두면 매우 빠르게 모두가 굳어버리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간 접착제가 작용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포함돼야만 화학 반응이 이루어져서 빠르게 붙게 되는데, 우리 몸속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서 심각한 손상이 가해졌을 때 병원에 가기 전 일시적으로 순간 접착제로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 있지만, 당연히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덜하고요. 그렇다 해서 아무렇게나 평소에도 순간 접착제를 피부에 바르며 놀아도 되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순간 접착제는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서서히 분해되는데,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바로 포름알데하이드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의료용으로 순간 접착제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겠죠. 바로 이 연구는 매우 최근인 2024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되었습니다. 폴리알파 리포익 애시드라고 부르는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큰 손상이 없으면서 자연적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순간 접착제도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접착제가 언제나 단단하게 붙이는 것만이 목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포스트잇이라 부르는 종이를 접착시켜서 메모를 한다거나 사용 목적이 닿으면 떼어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접착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개발하는 것 역시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는 시도에서 우연한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항공기를 제작할 때 접착제를 사용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초강력 접착제에 대한 연구를 스펜서 실버라는 화학자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것은 의외로 굉장히 약한 접착력을 갖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동글동글하게 용매 위에 떠다닐 수가 있었고, 이를 활용해 스프레이로 분사한다면 어떤 표면이든지 접착제를 광범위하게 바를 수가 있었죠. 스펜서 실버는 이 내용을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한 화공학자가
세미나를 듣다 보니 이것을 종이의 손상 없이 책갈피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업화가 시작됩니다. 화학자와 화학공학자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접착제가 접착 물질만 쓰지도 않죠. 유리창에 붙어있는 도마뱀 부치, 게코라고 부르는 생명체나 혹은 문어의 빨판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이용한 접착 기능이라 볼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체로부터도 많은 아이디어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홍합, 실처럼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접착 성분을 이용해서 어딘가 단단하게 붙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의외로 아주 흔한 물질입니다. 바로 도파민이라 부르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인간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뇌내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 이 도파민들이 서로 연결되면 아주 강력한 결합을 만들면서 어떠한 표면이든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합에 도파민과 단백질을 이용한 접착제가 개발되었으며, 이보다 더 단단하게 달라붙는 생명체, 바로 따개비의 경우에도 도파민과 조금은 다른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접착제와 생명체가 만드는 물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 바로 우리 몸에 적용하는 거겠죠.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수술용 테이프입니다. 수술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사용되던 의료용 테이프는 약 3분가량의 시간이 지나야만 완전히 접착이 되지만, 의외로 따개비에서 추출된 물질로 만들었더니 단 15초 만에 모든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심지어 이 상처는 단순한 피부의 손상이 아니라 돼지의 심장에 펌프를 통해 혈액을 순환시키다가 그것을 칼로 찔렀을 때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압력의 피를 단 15초 만에 모두 먹게 만듭니다. 그래 현재도 생명체에서 유래한 접착제는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 본다면 진드기의 접착제는 그렇다면 어떤 성분일까? 우리가 떠올리는 많은 접착제는 투명하거나 혹은 섬유질로 되어 있거나 단순하게 접착을 시켜주는 끈적끈적한 물질일 것 같지만, 진드기의 접착제는 조금 더 강력합니다. 진드기 접착제에 대한 연구는 2025년 2월 네이처 케미스트리라는 저널에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진드기는 숙주에 단단히 붙어있기 위해서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GRP, 글라이신 리치 프로테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착력을 만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단순한 단백질이었던 이 물질이 조금씩 수분이 증발하면서 시멘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러한 시멘트, 그래 시멘트 콘이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진드기는 생명체에게 붙어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글라이신이 앞서 최초의 접착제 중 하나였던 가죽풀에 들어있는 성분, 바로 콜라겐에서도 핵심적인 성분이 됩니다. 비정질, 일정한 형태를 이루지 않고 있는 단백질인데, 이것들이 액체가 증발하면 상분리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액체로 고르게 섞여있던 상황에서 고체들이 분리되면서 만들어지는 모습이고, 우리는 이 상분리를 가장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세포라는 것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 연구가 상분리에 대한 연구이며, 진드기는 이 능력을 이용해서 아주 단단하게 달라붙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에게서도 의외의 접착 성분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독사라고만 생각되는 살무사라는 종류가 있죠. 살무사 독에서는 또 다른 효소가 분리가 가능한데, 우리가 파충류를 랩타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파충류, 특히 살무사 독에 들어있는 효소의 이름이 랩타일레이즈, 이름 그대로 파충류 효소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역시 2021년 사이언스에서 처음 보고가 되면서 이제는 상용화의 앞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이 랩타일라이즈 효소가 들어있는 물질은 빛이 닿는다면 단단하게 혈액을 엉겨붙게 만듭니다. 우리가 간혹 독사에 대한 영상을 봤을 때 독사의 독을 피에 떨어뜨리면 젤리처럼 피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영상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독에 의해서 혈구들이 엉겨붙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활용할 수 있겠죠. 바로 피를 멈추게 만드는 지혈작용에 이 독을 사용하는 일종의 접착 성분으로도 쓰게 됩니다. 간단하게 지혈 과정을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몸에 손상이 발생하면 그곳으로부터 엔도텔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과 주위 조직을 수축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물질이 있으니 바로 콜라겐입니다. 우리 몸속에 예상치 못하게 콜라겐이 분출이 됐다. 그러면 혈액 속을 타고 다니던 지혈 과정에 작용한다는 작은 물질인 혈소판들이 바로 이 콜라겐을 인식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피브리노겐이라는 물질이 활성화가 되면서 피브린들이 엉겨붙어서 우리 피를 멈추게 합니다. 이 과정 중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이 발생하고, 반대로 이 기능이 너무 심하다면 과응고 현상으로서 혈전이 형성되거나 다른 문제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살무사독에 들어있고, 우리는 빛을 이용해서 피를 멈추게 만드는 생체 접합제도 개발하게 된 것이죠. 몇 가지 조금 더 독특한 그리고 아주 화학적인 접착 기술을 소개드린다면, 바로 전기를 이용해서 물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ACS Central Science라는 또 다른 좋은 저널에 2024년 처음 발표된 내용인데요. 금속이나 흑연처럼 전기가 흐르는 단단한 전도성 도체가 있을 때 여기에 하이드로젠 성분을 붙인 이후에 약 5V 정도의 직류를 걸어주면 흑연 막대 표면에서 전위차가 발생하면서 극이 나뉘게 됩니다. 양극과 음극이란 두 극 중에 양극 부분에서
흑연 등의 도체와 젤 사이에 매우 강력한 접착력이 생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전기에 의해 끌려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기장을 제거해도 계속해서 접착이 유지되며 단단한 물질과 부드러운 물질을 접착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까지 부드러운 걸 붙일 수 있을까? 시도해봤겠죠. 하이드로젤만이 아니라 고기라든지 과일과 같은 우리의 음식물조차도 매우 단단하게 붙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떨어뜨리고 싶다면 앞서 걸어줬던 전위의 방향을 반대로 걸어주면 이번에는 떨어질 수가 있게 되며 이 접착 현상은 물속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이 화학적인 원리로 이루어졌다 라고 소개해드렸던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을 칼칼라마 아라천리 순서로 가는 이온화 경향이라는 어떤 원소가 더 쉽게 산화되고 어떤 원소가 환원되는가를 비교하는 이 표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주석이나 납구리처럼 환원이 비교적 잘 되는 물질들은 접착력을 보일 수가 있고 반대로 아연이나 철, 니켈과 같은 금속 물질은 이 방식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확장된다면 우리는 전기만을 통해서 무엇이든 붙일 수 있는 굉장히 참신한 접착제를 개발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 최근 개발되고 있는 몇 가지 본격적인 연구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먹는 콩에 들어있는 콩기름이죠. 대두의 기름과 탄닌이라는 감이라든지 혹은 와인에 들어있는 쓴맛, 떫은 맛을 내는 물질을 혼합했을 때 아주 강력한 접착제가 탄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 콩이나 와인 등은 모두 식품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독성이나 인체에 문제를 전혀 주지 않는 접착제며 이 연구는 단순히 재밌는 걸 넘어서 2023년 네이처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화학적인 반응을 통한 제어를 통해서 접착제의 개발이 가능한가 역시 올해 사이언스에 발표가 되었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폴리에스터의 구조를 사람들이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바꿨을 때 얘네들이 쌓일 수가 있거나 연결되면서 접착력을 보일 것인가. 그래서 아이소와 신디오, 아텍틱이라는 세 가지 입체 구조를 별도로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물질은 모두 전혀 접착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디오와 아텍틱이라는 구조를 42에서 66% 비율로 혼합했을 때 이때는 굉장히 강한 접착력이 생기고 심지어 52%의 조합에서는 기존 판매되고 있는 강력한 접착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접착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화학적인 반응 그리고 구조적인 연구를 통해서 접착제는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지 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 접착제라는 단순한 물질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 3D 프린팅이 금속 기술까지 적용되듯이 접착 기술은 우주 탐사나 심해 탐사를 비롯해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